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전라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경로당 9,100여 곳의 운영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적용하고 유흥주점과 노래 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 금지가 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집합 금지가 유지돼 영업이 금지됩니다. 집합 금지가 해제된 고위험 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전자 출입명부 이용, 소독 환기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남 지역 마을 경로당 9,121곳도 모두 운영하지만 경로당에서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먹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순천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중대본 결정에 따라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관과 경로당, 지역 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 대부분의 시설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이 재개됩니다. 교회나 종교시설은 지자체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대면 예배가 허용되며 식사 제공은 금지됩니다. 여순항쟁 추념식이 72년 만에 처음으로 군경, 민관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합동으로 진행됩니다. 여수시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중앙동 이순신 광장 일대에서 지역민의 화합과 상생을 기원하는 72주기 여순사건 합동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19일 오전 10시 여수 전 지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려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2021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를 유치했습니다.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는 내년 9월 중 4일 동안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며 국내외 회원도시와 유엔기관, 시민 등 7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도시환경협약은 전 세계 51개국, 156개 도시가 가입돼 있으며 도시 환경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위해 경년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에도 전남 지역 법인 택시 매출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남의 법인 택시 한 대당 하루 평균 매출액은 지난해 3월과 8월 사이 14만 3,800원에서 올해 14만 5,700원으로 오히려 1.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루 평균 주행거리도 전남은 93.8km에서 94.1km로 0.3%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경북과 부산, 강원 지역은 각각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라남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1단계로 완화했는데요. 목포시 김현종 안전총괄과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예, 과장님 지금 나와 계신데 12일부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기로 결정을 했죠. 예, 전남도 발맞춰서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했고요. 예, 거리두기 완화 배경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하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2달여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도 호소와 민생경제 상황 및 환자 수 증가 추이 및 의료 요건 등을 판단하고 10월 7일 부처 및 지자체와 회의, 상하방역위원회 10월 9일 중대본 토의, 지자체 추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10월 12일 0시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것도 금지가 됐었고 해서 결혼식이나 이런 부분들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1단계로 완화되면서는 어떤 부분들이 바뀝니까? 예, 주요 내용은 기본 방향은 환자 감소 추세 및 피로도, 의료 측의 여력 안정화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 고위험 시설, 다중이용 시설 방역을 관리 강화하고
시설의 운영 중단, 폐쇄 등은 최소화하되 방역에 대한 강화와 과태료, 구상권 등 수칙 위반 시 책임성 확보에 있습니다. 먼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5종과 실내 5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은 집합금지는 해제하되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 행사 등에 대해서는 4평방미터당 1명으로 이용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다중이용시설, 버스, 지하철, 집회 등은 마스크 착용과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50%로 이하로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재개를 하되 이용 인원 운영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 수칙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학생 교육과 관련해서는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고 교육부와 시, 도, 교육청 및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지역 내 감염,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1단계로 완화가 되면서 앞으로 더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할 텐데 계획도 함께 밝혀주시죠. 목포시는 정부 안과 전라남도의 지침을 따르되 목포시의 특성에 맞게 사생활 활동과 경제 활동은 존중하면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 강화와 책임성을 검토하여 방역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현 단계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발열이 있을 시 외출 자제와 보건소 문의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시설 주께서는 발열 체크,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확인,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가 되는 게 코로나19가 완전히 괜찮아졌다는 의미 절대 아닙니다. 개인 방역 수칙은 더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시 김현종 안전총괄과장이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CCTV와 비상벨 설치 등을 학교에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역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중학교 9곳과 고등학교 132곳을 대상으로 CCTV와 비상벨 설치를 권장하고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심야 시간 휴일 미기가 기숙사생 생활교육 강화와 기숙사 생활규정 정비 등 기숙사 자치 활동을 강화하고 자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올해 전국 대학의 1학기 학사 운영이 대부분 비대면 강의로 전환된 가운데 원격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낮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이 전국 4년제 대학 교원과 학생 3만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조사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원격 수업 준비 정도에 대해 미흡했다는 부정평가가 48.1%, 준비가 잘 됐다는 긍정평가는 21.2%로 각각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서동용 의원은 원격 수업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며 비대면 수업 방식이 대학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3일까지 전남 귀여 스몰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귀여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전남의 다양한 어촌을 영상으로 볼 수 있게 했고 어촌 개장이나 우수 귀여인 등과 전화와 온라인으로 면담하는 방식이 진행됩니다. 또 스몰 엑스포 누리집은 해남과 강진, 완도와 여수 등 9개 시군 24개 어촌계 현황과 주민들의 귀여 유치의지, 특산물과 빈집 소개 등을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참가자들은 우수 귀여인과 귀여 전문가, 어촌 개장 등을 상대로 상담과 함께 설문지를 작성하면 모바일 음료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도군과 국립순천대학교가 2021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사전에 미리 서명을 받아 업무 협약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완도군과 순천대학교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2021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 성공 개최와 함께 해양치유산업과 해조류산업 진흥을 위한 산학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인체에 주입하는 주사기나 수액에 이물질이 발생하는 횟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이물질 혼입이 661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에는 41건, 이듬해는 51건으로 늘었고 2018년부터는 해마다 100여 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기타 이물질이 가장 많았고 파편과 머리카락, 벌레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라남도가 해외시장 개척 수출 상담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3일까지 지역에 있는 수출기업 10개 회사에 호주와 필리핀 시장 개척단 수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번 상담회는 온라인으로 추진되며 10개 기업이 생산한 김과 떡, 훈제오리 등 농수산식품과 화장품, 공산품 등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실질적인 수출 계약 체결을 위해 수출기업 출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의 우수한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영상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우수 영상 콘텐츠를 공모합니다. 전라남도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전남 영상 이야기를 주제로 총 상금 3천만 원이 걸린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가 자격은 전남 도민과 전남에 있는 대학교 학생, 전남에 사업장을 둔 콘텐츠 창작 기업이며 오는 30일까지 전남 콘텐츠 코리아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작품을 신청하면 됩니다. 모집된 작품 가운데 콘텐츠의 경쟁력과 매력도, 독창성과 완성도, 크리에이터 발전 가능성 등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12개 팀이 선발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녹조 방제 사업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저수지 녹조 발생 건수와 제거 비용은 2018년 93건에 3억 1,600만 원, 2019년 56건에 2억 1,600만 원으로 각각 확인됐습니다. 특히 공사 산하지사 93곳이 비축하고 있는 녹조 제거제를 돌려막기로 활용하고 있어 인근에 보유한 제거제가 없을 때는 방제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 의원은 기후변화로 녹조가 자주 발생한다며 녹조 방제를 위한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전남 지역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한낮에도 19도로 일교차는 줄었지만 낮에도 쌀쌀한 기온이 감돌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다소 낮겠는데요. 일부 전남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와 함께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맑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1.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뇌졸중이나 협심증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질환들은 평소에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데요. 술이나 담배는 하지 않는 게 좋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바뀌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12일부터는 2달 가까이 이어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단계로 완화되고요. 13일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이용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